네, 안녕하십니까. 이름사업단의 안봉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현장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례를 발표하는 날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회사 현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모회사가 있고 자회사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한 개 회사만 이렇게 많이 상담을 하다 보니까 자회사 있는 회사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회사가 있는 회사를 예를 들어 선계를 한다. 그러면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만은 제일 단점은 사실은 업무 무관 자산에 해당됩니다. 사업 무관 자산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제 혜택을 봤을 때 우리가 제외되는 게 있다 보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업 무관 자산이 한 40% 정도 됩니다. 그게 꽤나 높은 형태죠. 그래서 선계를 어떻게 하느냐 고민을 하다가 그렇다면 차라리 일반 정리를 통해서 가업 선계 특례 정리가 아닌 일반 정리를 통해서 가업을 선계를 하자. 이 제안을 먼저 해드렸고요. 또한 특례 정리를 하면은 사실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업무 무관 자산이 예를 들어 40% 있더라 해도 비교를 해서 절세 텀이 있다면은 그것도 병행해서 같이 하는 거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우선 말씀드리면은 모회사 같은 경우는 회사 가치가 현재 가장 저점입니다. 우리가 주가를 평가할 때 대개 이제 순자산이 80% 현재 가장 저점이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20억 1,500밖에 안 됩니다. 자본금이 3억이고 자회사인 경우에는 14년도 설립했는데 자본금이 꽤나 높습니다. 한 20억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 이제 모회사가 19억을 출자했고요. 나머지 1억은 아들이 출자해서 총 20억이 자본금이고요. 자본금이 20억인데 기업 가치는 22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두 회사는 좀 힘든 상황인데 원래 굉장히 성과가 매출이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원래 선계를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모회사의 이제 현황을 보시면은 거기에 매도 가능 정권이 19억 있는 게 자회사 투자된 자본금이죠. 그리고 미처분 이익 잉여금은 15억인데 자본이 25억입니다. 그러면 10억 정도 개입이 있죠. 그게 뭐냐 하면 결국은 자본금 3억 플러스 나머지는 자산 재평가를 했다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이게 자기 자본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재무구조 개선 관련해서 자산 재평가를 해서 자본 전체 크기를 올린 거죠.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한 6만 7천 원 정도. 자회사인 경우는 주가 거의 액면가 수준입니다. 11,000원. 그렇게 해서 이제 우선은 선계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제안을 제가 이제 두 가지 컨셉으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정려, 두 번째는 특례 정려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비교를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일반 정려를 말씀드리면은 아버지가 보유한 22,650 주식의 숫자를 아들에게 14,887주 그러니까 약 한 10억 정도입니다. 우선 일반 정려를 통해서 10억 정도니까 정리세가 한 2억 4천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자녀에게 일반 정려를 합니다. 주식을. 그래서 이제 현재 보유한 주식을 포함한 자녀가 18,500주 정도 해서 지분이 71% 되는 걸로 이렇게 플랜을 짰습니다. 물론 나머지 사모님과 딸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지분은 우리가 흔히 말씀드리는 취득 단가를 올리는 정려를 통해서 다시 회사에서 소각해버리는 그렇게 해서 의제 배당되는 배당 소득세 없는 형태로 해서 3,650주는 소각해버릴 겁니다. 그러면 주식이 대표와 아들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6,350주가 남게 되는데 지분율은 29%, 71% 이렇게 구성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일반 정리를 통해서 하면은 사후 관리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걸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의 정년을 통해서 일부는 소각을 통해서 아들의 지분을 최대 주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여기서 특례 정년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해서 제가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비교를 말씀드리면 일반 정년은 10억을 하면은 2억 4천 정년세 내는데 우리가 상속이 일어난다면 10년 합산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년이 넘으면은 뭐 그 이후에는 합산되는 게 없다. 그렇게 해서 절세 텀을 잡을 수 있는 거고 특례 정년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무관자산 비율이 40%입니다. 꽤나 높죠. 그래서 일반 정년을 10억 할 경우 일반 정년 6억, 특례 정년 4억으로 이렇게 분리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 정년 6억 하면 정년세가 1억 2천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일반 정년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후 관리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상속 시에는 10년 지나면 합산이 안 되는 거고 뭐 장점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절세를 할 수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특례 정년 4억인 경우에는 당연히 정년세가 특례 정년이기 때문에 공제가 되기 때문에 5억까지는 세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금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후관리가 이제 지금 법상으로 7년이 있죠. 특례 정년은 사후관리가 사실은 가업 상속보다는 뭐 그렇게 크게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그냥 고용이라는 그 부담 부분을 사실은 조금 상속에서는 많이 부담으로 작용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사업을 영위를 하고 휴폐업 없고 그리고 보유한 지분이 변동이 없다면은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이죠. 혹시 중간에 사망을 하게 되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하게 되면은 그냥 과표에 네. 그냥 그 전체 받은 거에 상속 과표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사후관리는 7년이지만은 상속에 무조건 합산이 됩니다. 당장에 지금 세금이 없다는 것 뿐이고 상속과표에 나중에 요 사학이 그대로 나머지 자산하고 보라센 사학이 전체 상속과표에 포함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세금이 이연된다. 그리고 현재 시가로 이렇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그 금액으로 나중에 상속에 합산되기 때문에 만약 기업이 성장하고 주가가 올라갈 것이 예상되는 회사인 경우에는 당연히 득이 되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하여튼 한꺼번에 그냥 일반 정년을 통해서 2억 4천 정도면은 크다면 크고 뭐 적다면 적은 금액으로 회사를 이렇게 승계할 수 있는 마무리 짓는 거고 약간의 이제 좀 더 절세를 한다 그러면은 특례 정년이라도 조금 더 해서 업무무관자산이 사업무관자산이 있더라 해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실행하는데 사실은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선은 순서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 순서가 있듯이 잘못하면 이게 꼬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선은 주권 발행을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느냐 하면은 취득 시기별로 이 주가가 사실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실물로 발행하는 건가요? 그렇죠. 실물로 합니다. 물론 전자주권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는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실물 하는 게 그렇게 비용도 많이 안 들고요. 네. 한 뭐 2, 30만 원 정도 수준. 그리고 인지세가 장당 한 400원 정도 나오니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득 시기별로 예전에 설립 때 만드는 그 쉽게 말해 만 원짜리 액면가냐 아니면 현재 정려받았을 때 6만 7천이냐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주권을 발행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시가로 정려를 하고 그 자사주를 소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 나머지 주주분들의 주식을 없애면 자연스럽게 아들 지분이 그냥 올라가는 거죠. 다운업 전략이죠. 소각 절차는 뭐 이사회를 통하는 건가요? 주주총회를 통하는 건가요? 소각 절차는 당연히 이사회가 있으면 이사회를 통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주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총도 당연히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놓고 보면은 이사회 2번, 주총 2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총 4번 정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도 행식 절차를 저희들이 제대로 밟아서 진행하죠. 만약 그게 문제가 있다면은
결격 사유가 된다면은 다 부인당하겠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전문적으로 그걸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해드리고 있다. 문제 없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가로 정리하고 소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의제 배당이 되지만 배당 소득세가 없습니다. 뭐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그다음에 지분 이동을 하는데 대개는 보면은 대표님 지분 100%가 이렇게 이동돼야 승계가 마무리됐다고 하는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저희들이 100%를 자녀에게 주는 걸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부를 보유하게 해드립니다. 대표님 지분을 100% 이동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향후에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 그걸 쓸 수 있다. 현재 남은 지분은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정여세. 이제 아들이 정여세를 내야 되는데 정여세를 어떻게 자금을 확보하느냐. 저희들이 그 부분은 배당을 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제 제도가 제대로 돼 있어야 되겠죠. 중간 배당은 이사의 계리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제도가 없으면 당연히 부인당합니다. 그리고 위법 배당이면은 사실은 또 과지급이 되겠죠. 증여세는 증여 받은 사람이 내는 건가요? 아니면 증여하는 사람이 내는 건가요? 증여는 우리나라 세법상으로는 받는 사람이 냅니다. 수증자가 내게 되는 거죠. 특이하네요. 예. 네. 주는 사람이 내는, 예를 들어 선진국 사례 같은 경우는 주는 사람이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이 이제 이렇게 되면 71%가 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원래 이제 차등 배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차등 배당이 예를 들어서 포기한 그 양만큼 그 금액을 예를 들어서 다른 자녀든 아니면은 뭐 다른 주주가 받게 되면 특수관계인이 물린다면 여기 특수관계는 이제 뭐 직계 존비속 개념으로 가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수관계인의 개념의 범주에 들어가더라도 제3자면 뭐 임원이다. 그 사람은 차등 배당해도 돼요. 그래서 자칫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임원인 경우에 간혹 예를 들어서 뭐 이걸 차등 배당해도 되느냐. 주주가 여러 명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영농조합법인이다. 뭐 그런 경우에도 주주가 법적으로 5인 이상이 일해야 되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거기에 특수관계는 아니지만 사실은 인척관계는 아닌데 그 사람이 임원이고 직원이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럼 특수관계는 물려요. 네. 그러면 차등 배당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해도 된다. 정여세가 추가로 나오는 게 없다. 자, 그래서 이 회사인 경우에는 이제 아버지 아들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차등 배당을 하면 정여세 과세가 되겠죠. 물론 이제 내는 배당 소득세만큼 제외된 나머지를 정여로 보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정여세는 내는데 어떤 차등 배당도 해볼 수 있다. 정여세 그 부분 또 내면 되니까. 네. 자, 그래서 중간 배당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제도 정비부터 먼저 해야 된다. 일단 제도를 갖추고 거기에서 그 틀에서 저희들이 진행을 해드리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납세 재원은 마련한다고 치고 향후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조금 전에 일부를 남겨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표님 지분을 그 쓰임을 이제 말씀드리면은 향후에 최종적으로 이제 몇십 년 뒤 되면은 대표님 돌아가실 거 아닙니까? 그럼 상속세를 어떻게 내느냐? 누가 내야 되느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이게 이제 숙제가 되겠죠. 우리나라 지금 보면은 이제 상속의 제일 문제는 지금 언론에 많이 보도되듯이 삼성의 뭐 이재용이가 배당을 받아서 낸다. 그리고 대출을 해서 낸다. 막 이렇게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할증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이재용이 같은 경우는 60% 내는 그 굉장히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높은 수준의 지금 상속세거든요. 기업을 뭐 지속 가능 경영하기 위해서는 이 법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선진국 사례를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기업을 그대로 이어간다면 당장에 상속세 내는 건 없습니다. 그럼 기업에 문제가 안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게라도 좀 하면 지금 고용이 다 힘들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럼 기업이 자꾸 이렇게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받쳐줘야 되는데 쉽게 말해 우리 농담으로 다 뜯어먹는 거죠. 정부가 가만히 막 키웠는데 있을 동안에 법인세, 뭐 부가세, 뭐 개인은 소득세 다 내줘. 거의 다 뜯기는 거죠. 거의 마지막에 뭐예요? 나중에 마지막에 상속될 때 60%또 뜯기는 거예요. 이게 의욕이나 뭐 동기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을 좀 뭐 정치적으로 좀 해결해야 되는데 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도표를 보시면은 대표님 보유한 게 주식 포함해서 뭐 부동산, 금융자산, 뭐 기타 자산 많이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대개는 이제 세무사에게 이렇게 상속을 의뢰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부동산을 와이프인데 많이 주라 그래요. 주식은 당연히 아들을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가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절세 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가로 상속이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모든 게 평가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속이 일어난 뒤에 지금 우리 9개월 동안에 이거 사고 팔거나 감정하지 마라 그러지 않습니까? 대출도 하지 말고. 왜? 대출하면 뭐 시가 평가가 되겠죠. 그러면 그 가표로 다시 상속이 잡히는 거예요. 그게 잘못하면 바보짓 하는 거죠. 정부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시가로 이제 다 평가된 게 사모님인데 이렇게 상속이 되겠죠. 상속이 되는데 배우자 지분이 뭐 공제가 배우자 공제 우리나라 법적으로 현재는 30억이에요. 만약에 대표님 보유한 자산이 주식 포함 모든 게 100억이다. 그러면 약 한 30억 정도가 상속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30억을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느냐.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시가로 사모님인데 이제 이게 상속이 되기 때문에 주식을 사모님한테 드릴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시가로 사모님이 받으시고 그 주식을 회사에 자사주로 소각해 버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선은 시가로 받았기 때문에 소각하는 의제 배당에 대한 배당 소득세가 없습니다. 왜? 시가 대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30억 예를 들어서 그 가치가 30억이면은 사모님이 30억을 받는데 세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세를 연대 납부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나머지 자녀가 내야 될 지분에 따른 상속세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모친이 쉽게 말해 사모님이 대신 내더라도 정리세는 과세가 안 된다. 구상권 첨부나 이런 부분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이거는 이제 상속에 대해서 원활한 납부를 그냥 정부가 어떻게 보면은 연내 납부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뭐 혜택을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0억이 이렇게 나갔는데 세금이 없어요. 연대 납부를 통해서 사모님이 다 냈어요. 상속세를. 그 다음에 사모님 또 더 있다가 또 뭐 돌아가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30억치만큼은 사실은 상속세로 냈기 때문에 2차 상속 시에 30억은 없어진 상태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2차 상속에 해당되는 부분 여기에 대해서 상속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대부분의 주식을 사모님이 받았고 나머지 지분은 아들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사모님 받은 주식은 소각이 없애버렸죠. 자, 그러면 남은 주식이 어떻게 돼요? 남은 주주가 100% 되겠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될 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본래 회사란 게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처분하는 순간 예를 들어서 뭐 30억을 처분한다. 그럼 거의 절반이 세금이죠. 물론 배당 소득에 해당되는 세금이 한 40% 근처까지 되는데 그 이후에 뭐 건강보험료라든지 뭐 경우에 따른 국민연금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그렇게 해서 다 합쳐버리면은 반이 넘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방금처럼 이렇게 소각해서 없앴는데 세금이 없어요. 그러면 당초에 30억을 본래 처분했을 때 뭐 예를 들어 한 15억 정도 세금이 든다.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 그러면 15억을 절세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모님이 받아서 상속세를 대납, 연대 납부했죠. 근데 사모님이 돌아가실 때
만약 이걸 부동산으로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또 상속 과표에 또 들어가겠죠.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과표가 50%다 치면은 사실은 15억은 소각하면서 절세인 거고 15억은 2차 상속에서 절세인 거예요. 그 양쪽을 합치면은 실제 소각은 30억 수준의 절세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자금을 사실은 절세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요 방법을 통해서. 자, 그리고 여기에 상속세 재원이 예를 들어서 회사에 돈이 있어야지 30억을 소각해서 대가를 받을 거 아닙니까? 다만 사실은 회사에 돈이 없으면은 인출할 수 있는 자금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회사가 돈이 없으면은 유족이 회사에 빌려주면 되겠죠. 쉽게 말해 가수금으로. 돈이 있으면 그냥 놓으면 되지만. 자, 그러면 회사가 돈이 없고 유족도 돈이 없다. 그럼 우리가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생명보험, 종신보험. 대표가 피보험자야. 계약자가 회사, 수익자가 회사. 그 법인계약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대표가 돌아가시면 그 일시금으로 보험금이 이제 회사에 입금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일부는 뭐 낸 원금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회계적으로는 입금 처리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법인에서 일부 놓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재원 자체는 회사가 마련한다.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죠. 유족이 상속세 재원 고민을 안 해도 된다. 회사가 그걸 보유하면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법인 계약을 생명보험으로 종신보험 많이 하는 이유가 이런 데 대한 상속세 납부 재원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마련해 드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이제 지금처럼 상속세 재원 현금이 없어서 뭐 물납을 한다는 지금 중소기업은 물납도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데 대한 리스크까지 해결할 수 있고 이 솔루션은 실제로 보면은 피플라이프가 좀 특화되어 있습니다. 뭐 어떤 회사가 다른 회사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만의 어떤 노하우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다양하게 저희들이 이렇게 실제 현장에서 대표님들이 뭐 고민하시는 것을 해결해 드릴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